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초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이 변수가 뭔지를 여러분들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한번 배웠을 거예요. 미지수 x라는 변수, x가 있을 때 그 x의 값이 10이래요. 그러면 x 플러스 20이라고 한다면 이 값은 뭘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죠? 30이라고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요 개념만 알면 변수는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이런 식으로 그냥 쓸 수 있냐? 아니에요. C 언어에서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작성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변수의 특징, 첫 번째. 자, 변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변수 선언할 때, 변수 선언 시, 일단 화면 보시고요. 이거 특징 제가 어차피 수업 페이지에 적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굳이 적느라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변수를 선언할 때, C 언어에서는 변수를 선언 시, 변수명 앞에,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변수는 선언 또는 정의라 합니다. 선언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좀 더 데이터 타입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C 언어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타입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그 데이터 타입은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는 거고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 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 인트가 바로 뭐냐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x는 10x라고 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x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그 x라는 변수에는 뭘 넣겠다? 정수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int라는 건 뭐냐면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정수는 십진수 정수를 말하는 거예요. 십진수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식 지정자랑 데이터 타입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d랑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수를 선언을 하려면 반드시 변수명 앞에 이런 걸 변수명이라 하거든요. 변수명 앞에 데이터 타입을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줘야지만 해당 변수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마우스 갖다 놓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제가 지금 뭘 썼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해 주는데, 자, 여튼간에 뭐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적을 수 있어요. 변수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A로 짓던 B로 짓던 C로 짓던 D로 짓던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깊게 가면 갈수록 변수명을 알아보기 쉽게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알아보기 쉽게라기보다는 이 변수의 역할이 뭐냐에 따라서 변수명 또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x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변수명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숫자 오는 거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빼기 오는 거 불가능합니다. 언더바로 시작되는 거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영문 대문자 쓰는 거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변수명 짓는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글로 변수명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수명을 지을 때는 그 규칙에 맞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써줘야 되고, 자, 지금 우리가 x라는 변수 앞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int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C 언어에서는 변수는 앞에 명시된 데이터 타입에 맞는 데이터만 할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를 int라고 썼기 때문에 이 x라는 변수에는 무조건 뭐만 들어가냐면 정수값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수값. 그래서 그리고 이 x라는 변수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값을 어떻게 저장하냐? x 그 다음에 1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x라는 변수에다가 지금 10이라는 값을 뭐 한 거다? 저장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x라는 변수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 printf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x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 즉 10이라는 값을 출력하려면 뭘 써야 된다? 바로 서식 지정자를 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 이렇게 쓰게 되면 이 x는 그럼 뭘로 봐야 될까요? 자, 이거는 변수의 해석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자, 이 는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는을 수학 시간에는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같다가 아니라 뭐냐면 요거는 대인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대입연산자라는 거예요. 대입연산자라는 건 뭐냐면 왼쪽이 변수, 이제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게 변수고 우측에 있는 걸 값이라는 건데, 내가 우측에 있는 값을 x라는 변수에다 뭐 하겠다? 대입하겠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건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입연산자가 딱히 오지 않으면 요 x는 뭘로 해석하면 되냐면 그냥 다 값으로서 취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실제로 이게 x로 보일지 모르지만 얘는 뭘로 봐야 된다? 뭘로 봐야 될까요? 그쵸, 10으로 봐야 된다는 거. 10. 그럼 실행해보면 x 뭐 나오는 거예요? 10이 이런 식으로 포맷 형태에 맞게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변수의 값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뭐도 가능하냐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초기화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초기화. 왜 초기화라 하냐면 내가 변수를 x라는 변수를 선언하자마자 그 공간을 뭘로 초기화했기 때문에 1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수 초기화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언한 뒤에 x의 변수의 값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예 초기화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x라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아까 선언했잖아요. 근데 이걸 선언만 하고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요 x에는 뭐가 나올까요? 지금 요 x에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없죠. 그죠? 그러면 출력해보면 에러나, 지금 이제 출력해보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초기화되지 않은 x, 즉 x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단 말이에요. 즉 값이 지금 할당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즉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쓰려고 하니까 지금 얘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할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x를 출력하는 건 출력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변수를 초기화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int x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써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자, C 언어에서는 딱히 이걸 빨간 줄 안 건다 해가지고 이게 안 될 거 없어 보이지만 이거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int x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죠? 그러면 2개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너가 지금 이미 5번째 라인에서 int x를 선언했는데 8번째 라인에서 int x를 또 선언했는데, 그럼 네가 사용하고자 하는 int x가 요걸 말하는 거야, 요걸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변수는 중복 선언이 불가능합니다. 변수는 중복 선언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복 선언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요 x가 말하는 거지 요 x를 말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중복 선언이 불가능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쓰고 중복 선언하지 않고도 x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변수를 중복 선언한 게 아니라 변수를 여러분들이 재활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x라는 변수를 여러분들이 10이라는 값을 써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x라는 변수를 재활용해서 20이라는 값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강사님, x라는 변수에 그 공간에 지금 10과 20 동시에 들어있나요? 아닙니다. 모든 변수를 통틀어서 프로그램 언어는 변수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 통틀어서 변수의 값을 2개 이상 넣는 프로그램 언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에는, 이렇게 씁시다.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만 할당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만 할당 가능합니다. 하나만 할당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5번째 라인에서 x에다가 10을 할당했을 때, 그 다음에 8번째 라인에서 x에 20을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에 담겨있던 그 10이 실제로 그 공간에서 사라집니다. x라는 그 공간에서 10이라는 값이 사라지고 그 8번째 라인에서 x는 뭘로 봐야 된다? 바로 20으로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실행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20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요거 출력하면 이때 x는 계속 뭐예요? 20이죠. 그죠? 20이기 때문에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20이라는 값이 계속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변수는 중복 선언이 불가능하지만 뭐가 가능하다? 재활용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수는
중복 선언이 불가능한 대신 재활용이 가능하다 했죠. 변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담겨있던 값은 사라지고 새롭게 할당된 값이 변수 공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변수는 아주 지조 없는 녀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뭐 10이라는 녀석과 짝짝꿍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새로운 녀석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녀석과 눈 맞아가지고 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변수를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가 x 플러스 30이라고 썼어요. 자, 그럼 맞춰보세요. 요 12번째 라인에서 요 x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뭐 나올까요? 제가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에 있는 건 뭐라 했죠? 아까? 좌측에 있는 건 뭐라 했죠? 변수라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건 뭐라 했어요? 값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대입연산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변수의 해석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작성하지 말고 화면을 보라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집중해서 들으라고. 자,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에 있는 건 뭐다? 변수예요. 그 다음 우측에 있는 건 뭐라고요? 값입니다. 그러니까 대입연산자가 딱히 오지 않으면 우측에 있는 것들은 다 뭘로 해석하면 되냐면 값으로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x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그쵸, 값이죠. 그러면 값 뭘까요? 위에서 아래로 코드가 실행됐으니까 x, 그렇죠, 20으로 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0이기 때문에 20 플러스 30이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죠, 50이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을 때는 변수, 우측에 있는 건 값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히 오지 않는 것, 대입연산자가 오지 않는 것들은 다 뭘로 취급된다? 값으로서 취급된다. 이거 우리 눈에는 x로 보이지만 실제로 얘는 뭐예요? 10이고 얘는 20이고 얘는 50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슬래시 2개 썼던 거는 아까 안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 주석입니다. 주석. 주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는 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주석 거는 게 가능하다. 주석은 이제 출력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메모하는 용도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아니면 컨트롤 KC가 주석 거는 거거든요. 컨트롤 KC. 해당 라인에서 컨트롤 KC. KC는 순차적으로 눌러야 돼요. 같이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 누르는 상태에서 KC. 자, 주석을 푸는 거는 컨트롤 KU 이런 식으로 주석을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축키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코드를 쓰다가 뭐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되냐면 컨트롤 누르는 상태에서 KF 하면 자동 정렬이 돼요. 근데 이걸 전체 지정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전체 지정. 전체 지정은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A가 전체 드래그인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KF 하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됩니다. 컨트롤 A 한 상태에서 컨트롤 KF,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자동 정렬이 되니까 이 자동 정렬 단축키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설명드린 게 뭐래요? 변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변수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변수 선언 시 변수명 앞에 데이터 타입을 반드시 명시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앞에 어떤 데이터 타입이 명시되냐에 따라서 그 해당 데이터만 할당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는 선언, 정의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정의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변수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수에는 중복 선언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만 할당이 가능하고, 그리고 변수를 중복 선언이 불가능한데 이제 재활용이 가능하다 했는데,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담겨있던 값은 사라지고 새롭게 할당된 값이 변수 공간을 뭐한다? 차지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변수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